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는요, 다 야행성이 돼요. 기점이 있어요. 2007년 아이폰, 2010년 갤럭시. 그래서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손에 쥐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일찍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글로벌리. 오늘은 밤만 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을 위한 특집입니다. 불면증, 수면 무호흡 장애, 뇌전증, 의식 변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책 매일 숙면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교수님이신 주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요하다, 음식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식단도 뭐 챙기고 이런 분들은 많은데 잠도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죠. 근데 아는데 잠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을 잘 챙기면 스스로 죄악시 여기거나 혹은 죄책감을 막 갖거나 그래서 반면에 잠을 줄일수록 열심히 사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과 같이 인식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잠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은 정말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길고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8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의 효율성을 더 올려서 더 단축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를 수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선 수면이라고 하는 거에 정상적인 기능이 뭐냐면 한 5개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조직의 성장과 치유를 하죠. 아팠거나 아니면 수술하거나 다쳤을 때 잠을 잘 못 자면 그게 빨리 안 나아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조절을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기능도 조절을 하고요. 네 번째는 체온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굉장히 감염이나 이런 감기 같은 잡스러운 병들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경험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경과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뇌의 기능과 특히 인지 기능이라고 하고 특히 인지력 중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기능이 잠을 못 잤을 때 상당히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보통 우리가 수면의 기능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잠을 약간 죄악시한다, 오래 자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연령별로 잠을 보는 어떤 관점이 좀 달라요.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젊으신 분들은 수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고요. 근데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잠 시간이 짧아졌다고 또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잠 시간을 늘릴까를 걱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수면이라는 게 연령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바라볼 때는 연령별로 봐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하나요?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 걸까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숙면을 원하고 꿀잠을 원하고 쾌면을 원하는데 그런 단어 자체가 수면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걸 정의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수면만큼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환경이나 체질이나 기질에 따라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변덕스럽다고 할까?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숙면에 대한 느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잠이에요. 건강한 잠. 건강한 잠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두 번째는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우수한 수면의 품질. 세 번째는 이런 수면 시간대가요, 적절한 시간대여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잘 돌아가는 게 건강한 수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건강한 수면이 필요한 이유는 종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건강, 뇌건강, 육체 건강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었더니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또 밤잠이 줄었어요 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연령에 맞는 수면 시간을 감안하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 18세 이후에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6에서 8시간 혹은 7에서 9시간이에요.
어. 7에서 9시간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평균이고요. 네.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 다 똑같겠습니까? 네. 6시간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네. 11시간을 자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7에서 9보다는 적어요, 숫자가. 그게 18세부터 65세 이상이 거의 동등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젊었을 때야 시간이 없어서 못 잔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 밤잠 주는데 나 6에서 8시간, 7에서 9시간 못 자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네. 큰 차이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24시간 중에 밤에만 한바우트로 쫙 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조각 나요. 아. 중간에 깨서 못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고 처음에는 한 30분 깨 있다가 자고 1시간 깨 있다가 자지만 어떤 경우는 새벽 3시에 깨서 못 잔다고 호소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시고 그렇지만 되게 시니어 분들이죠. 낮이나 초저녁이나 뭐 이럴 때 띄엄띄엄 자요. 졸거나 낮잠을 아예 자거나. 그런데 그런 시니어 분들은 그 낮에 자는 잠들은 치지 않아요. 네. 밤에 자는 3시간, 4시간만 나이 잠으로 치니까 난 4시간밖에 못 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에서는 몇 시간 주무세요? 라고 했을 때 밤잠 말고요 어머니 24시간 중에 다 이렇게 잘라졌을 때 몇 시간 다 모아보세요.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얼추 6, 7시간 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낮잠들이 워낙 얕으니까 또 나도 모르게 자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엄마 텔레비전 좀 들어가 주무세요. 그러면 난 안 잤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분은 정말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잤다고 치니까 나는 불면증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수면 시간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네. 수면 주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학교만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학원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점차 늦게 자기 시작하면서 올빼미들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30대 초반까지 끝났어요. 그게 올빼미가. 네. 그리고 다시 정상이 되면서 나이 들면 앞으로 당겨지는 종달새형으로 갔어요. 아침형 인간 나이 들어서 보통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는요 어떤 게 원인일 거란 생각은 드는데 40대까지도 아침형 인간으로 가지를 않아요. 다 야행성이 돼요. 우리나라 전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 점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건가요? 기점이 있어요. 2007년 아이폰, 2010년 갤럭시. 그래서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손에 쥐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일찍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글로벌리. 특히 선진국일수록. 밤을 샌 사람의 인지 능력을 보면 음주를 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하룻밤 24시간을 완전히 샜을 때 중간중간 조는 거 아니고 네. 그랬을 때 혈중 농도가 마치 0.03인가요? 0.01인가요? 네. 그 정도로 취한 것처럼 정신의 어떤 활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네요. 예. 근데 그것도 위험하고요. 만성적으로 5시간도 안 자게 6시간, 6일 내내 쭉 그렇게 자잖아요. 네. 똑같아져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도 하룻밤 박탈만큼 위험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밤을 새는 사람과 만성적으로 수면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비슷하기도 하고 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숏 슬리퍼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적게 잠을 자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있어요. 실제로 예. 있죠. 숏 슬리퍼란 말도 있고 롱 슬리퍼란 말도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도 예, 있는 있어요. 용어군요. 숏 슬리퍼는 뭐 5시간 미만을 자도 네. 별 문제가 없는 지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1% 드물군요. 미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인구. 그리고 롱 슬리퍼는 11시간은 넘게 자야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어서 숏보단 조금 많긴 하지만 여전히 적어서 전 인류의 대부분은 7에서 9 정상입니다. 또 그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자야 건강에 좋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10시, 2시를 딱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요. 워낙 2시 전에 자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수면 단계랑 우리는 깊은 잠, 얕은 잠, 꿈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뇌파라고 아시죠? 뇌의 네. 기능을 활성을 돕는 기록하는 장비. 뇌파를 통해서 저희가 수면의 단계를 측정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눈 감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자는 건데 사람 따라서는 나는
나는 안 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얕아서 네. 혹은 누가 부르면 대답하기도 해요. 어쨌건 그게 1단계 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잠은 전체 수면 중에 10%가 넘어가면은 잠들기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거는 짧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단계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2단계의 잠으로 가요. 네. 2단계는 본격적인 잠이에요.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모든 호흡이 완전히 가라앉고요. 정말 잠이기 때문에 불러도 웬만하면 깨지 않아요. 그게 2단계 잠인데 전체 수면의 45에서 55% 차지해요. 이거 다 성인 기준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2단계에서 깨지 않으면요. 3단계 잠이라는 게 넘어가요. 네. 3단계는요. 뇌파에서 델타파가 나와요. 델타파는 서파, 느림파라고 해서 정말로 잠이 깨지 않아요. 그걸 잠의 역치라고 그러는데 역치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하면 불러도 흔들어도 깨지 않는 잠이 3단계의 잠이고 이 잠이 아까 말씀하신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때 모든 근육에 이완이 되면서 피로가 풀려요. 또 낮에 들었던 정보가 해마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다음날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할 때 인출이 됩니다. 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3단계 잠인데요. 네. 이 잠은 어릴 때는 30%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잡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수록 잠기가 밝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네. 빠스락만 거려도 깬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거는 3단계 잠이 가장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이 들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질병에 취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술이나 알코올이나 카페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거부터 없어져요. 커피를 아예 드시지 말아요. 근본적으로 카페인은요 12시간도 이상 지속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잠들기 어렵게 하는 게 카페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커피를 2주 끊어야 돼요. 많은 분이 제가 얘기하면 하루 끊거나 일주일 끊고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마시는데 2주 이상 끊어서 몸에서 완전히 와시아웃 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20, 30대까지는 그게 상당히 보존되었거든요. 연령에 따라. 요즘은 20대 초반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10%, 15%는 되어야만 내가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이제 1, 2, 3단계 했죠. 여기서 네. 별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꿀잠이에요. 그때 렘이란 말은 영어로 Rapid Eye Movement예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좌우로 굉장히 신기한 잠이고 이때 뇌파를 보면 마치 깨어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각성 뇌파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근육의 힘이 쫙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꿈잠이라고도 해요. 꿈꾸는 잠. 꿈잠. 그래서 꿈잠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조물주가 우리 몸의 기운을 빼놓는 거예요. 근육의 톤을.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요걸 느끼시는 게 아마 가위 눌림일 거예요. 가위 눌릴 되게 피곤할 때 누구나 눌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몸은 REM 슬립인데요. 의식만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깼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 공포. 그리고 약간 숨도 막히죠. 왜 그러냐면 그 REM 수면 때는요. 근육의 힘이 다 빠지는데 제외. 그러니까 호흡근하고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인데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정상보다. 그러니까 숨 막힌다고 느껴요. 그걸 공포로 느끼는 거죠. 수면 마비, 가위, 눌림. 피곤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렘 수면의 역할인데 이건 무슨 역할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감정을 순화시켜요. 감정 순화.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를 풀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이 전체 수면의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수면 사이클 하나예요. 이게 보통 90분에서 120분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지속이 되고요. 이게 원 사이클이 하룻밤에 3번 혹은 5번 반복되는 게 우리의 잠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 구조의 특성상 사이클이 하룻밤에 3번, 4번 나온다고 칩시다. N3라고 하는 깊은 잠은요. 3단계 잠은요. 포스트 사이클에서만 나와요. 2, 3, 4는 거의 안 나오고요. 거기는 렘 수면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새벽에 꿈꾸다 깨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첫 잠은 굉장히 푹 자, 그 다음에 꿈잠을 꿔요 라고 얘기하는데 첫 잠엔 N3, 3단계 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1단계가 보통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수를 해야 3단계 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똑한 환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찍 좀 자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늘 새벽 2시부터 자는데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2시부터 자면 제 수면 사이클 깊은 잠이 2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2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퍼스트 슬립 사이클이 그때부터니 그때 나오겠죠. 되게 똑똑한 환자예요. 근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없이 들어가요.
없이 그냥 1, 2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12시 전에 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수면의 최고 전문가신데 과연 교수님 본인은 어떠신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 그 아까 수면 주기 얘기했죠. 올빼미형이 네, 있고 네. 종달새형이 있다. 네.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 네. 있는데 이거는 거의 유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형도 적고요. 저녁형도 원래는 적고 대부분은 중간형이에요. 중간형과 저녁형의 차이는 중간형이 더 플렉서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형은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일찍 자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근데 중간형은 늦게 자도 괜찮고 일찍 잘 수도 있고 자기 환경에 따라서 플렉서블한 게 중간형이고 네. 아침형은 죽었다 깨도 야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질적으로 네.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유전적으로 아침형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침형이 저녁형과 가장 큰 차이는요. 음주 가무가 없어요. 아침형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졸려서. 그러니까 보통 저녁형의 가장 큰 특징이 밤 10시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이 갑자기 잘 되고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좋고 친구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10시면 불 끄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음주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 저녁형보다 아침형이 훨씬 높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우등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성적이 초, 중, 고, 대까지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저녁형이 IQ가 떨어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저녁형으로 타고나면 예전에 한참 아침형 인간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도 있죠. 예,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그 리듬이나 그런 게. 근데 예. 내가 저녁형 인간인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대부분은 중간형이어서 플렉서블하다 그랬어요. 네네. 그 얘기는 즉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야근도 많고 저녁에 여러 가지 나이트 라이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많은 거지 우리나라 인종이 특별하게 저녁형 인간이 많지는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이군요. 네. 제가 정말 저녁형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구분하는 거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저히 새벽 3시에서 1시, 12시로 당길 수가 없다. 취침 시간을. 그리고 억지로 약을 먹고 당겨도 오전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오후 3시는 돼야 정신이 든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녁형 중에서도 병적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녁형이 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는 본인이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군요. 네, 회사 아침에 8시까지 가야 돼. 6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일어날 수 있다. 힘들지만 일어나고 제스 타고 간다. 그러면 그냥 중간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도저히 못 일어나요. 학교를 계속 빠지고 자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프리랜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루틴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